실태조사는 전반적으로 인권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반적인 인권에 대해서 인권 문제가 늘 그렇듯 관계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던 것 같고요. 특히 곽기인 처장님은 특히 이제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중요한 인권 증진 의무 이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협회의 활동을 어떻게 해서 이런 증진을 이뤄냈는지 그 관련 사례들, 특히 임금체계 중심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인권위원회 저는 어차피 또 평생 지금까지 인권 증진을 위해서 해왔고 또 인권 증진 활동가, 인권 옹호자로서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인권 옹호자의 관점에서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 단견들을 제시해드리고 제안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의장님 말씀처럼 사회복지 종사자는 사실 인권 옹호자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증진하고 옹호하고 지지함으로써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인권 증진을 이루고 실제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든요. 그런 인권 옹호자로서의 중요성, 역할 이런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국가라든지 이런 한 인권 옹호자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권을 기본적으로 또 인권 옹호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특성을 적극적인 의무이행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실 이것은 늘 모든 사람이 인권 옹호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것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최근에 성명서를 통해서 실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역할, 특히 각 국가 내에 또는 지역 내에 의료인들이라든지 복지사라든지 심지어 자원봉사자 이런 여러 인권 옹호자들의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어떠한 역할, 지원하고 예산을 보태고 결국은 안전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유엔에서는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는 특히 그 옹호자들의 처우가 현장에서 옹호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고 연대를 통해서 개선을 이뤄 나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특별히 한국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 즉각적이고 또 실제로 효율적인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냈던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문건도 보고서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권 옹호자로서의 이 지역에서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할은 이런 특히 코로나라는 감염병 재난 상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권 옹호자가 각자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고 어떻게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느냐. 결국 이것이 그 지역의 인권 증진 체계 또 당사자의 인권이 보장되느냐 그 정도가 달라진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도 아까 곽기인 처장님 발표대로라면 제주 지역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서울 지구로 가야 될 거 아니?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역마다 다르다는 부분들은 이미 2014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사회복지사 처우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에게 여러 가지 처우 개선 과제들을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여전히 그 현실적인 차이나 또 지역적인 차이는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다행히 의무이행 주체로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고 앞으로 개선 과제들을 이렇게 토론한 자리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인권 증진 체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의 도구에서 만들어낸 거기에 인권 증진 체계들이 인권증진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옹호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체계로서 인권증진위원회, 제주도의 인권증진위원회도 역시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의무이행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까 예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 임금 체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권에서 그냥 지금도 신고 절차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현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들입니다. 사실 아까 처장님 얘기하셨듯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제 개별 사례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인권 옹호자들의 인권을 좀 증진시켜달라. 예를 들어 CCTV,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관리한다. CCTV를 근태를 감시한다. 등등 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병원 종사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 인권의 문제는 사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여러 가지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권리구제 절차이고 이것을 논의하고 지역에서 실제로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시킬 수 있는 체계입니다. 조금 더 나간다면 그야말로 인권 옹호자를 위한 하나의 지역적인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아까 센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인권센터. 결국은 센터라는 개념은 인권 문제로, 인권 옹호자의 인권 문제로 논의하고 다양한 교육 협력 사업들을 실제 증진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울은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좀 그 임금 체계나 노동권이나 처우나 이런 쪽에 좀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복지사협회에서. 근데 제주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좀 살려서 센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인권 증진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냐. 그것을 통해서 도인권증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 그 다음에 다른 분야의 여러 가지 협력 체계들을 동시에 만들어가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제가 지금 제주에 와서 좀 느끼는 건 크게 사람들이 아까 뭐 연대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 인권 옹호자들이 스스로 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문화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 지역의 당사자와 또 시설장이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피진정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분들 또 공무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인권 문제들을 논의하고 교육을 하고 협력을 체계를 만들어가서 개선 과제를 만들고 사례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체계로서 인권센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방정부나 국가로부터의 우선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 배분, 인력 지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로 좀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